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일 지방선거를 19일 앞두고 후보 등록과 함께 본격적인 본선 레이스가 시작되었습니다. 각 정당마다 지역 정치권의 유지 또는 교체 변화를 주장하며 표심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 첫날의 표정과 지방선거 전망을 이성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민주당 강기정, 국민의힘 주기환, 정의당 장현주, 진보당 김주업 광주시장 후보와 민주당 김영록, 국민의힘 이정현, 진보당 민전기 전남지사 후보 등이 후보 등록 첫날 신청을 마쳤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출마 후보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고 진보 정당들은 캠프 일정을 소화하면서 저마다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더 활력 있는 도시를 만들어달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빠르게 새로운 광주 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새로운 정부는 친광주고 친호남입니다. 제가 책임지고 예산폭탄 투하하겠습니다. 광주 시민 여러분, 이제 다당제에 있는 광주 정치 만들어 주십시오. 정의당으로 정치 교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주시 교육감과 전남교육감 후보들도 대부분 첫날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광주 전남에서는 광역과 기초단체장, 시도교육감, 광역기초의원 등 431명의 지역 일꾼을 뽑게 됩니다. 이틀 동안 후보 등록이 진행되고 오는 19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선을 치른 민주당이 본선에서 후유증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최대 과제입니다. 광주 전남 격전지 대부분은 민주당 후보와 민주당을 탈당한 후보가 맞붙는 선거구입니다. 또 국민의힘 후보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을 넘어서는지 지방의회 비례대표로 진출하느냐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정의당과 진보당 등도 지역 내 민주당 일당 독점 체제의 변화를 호소하며 지방의회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총력을 쏟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KBS가 보도한 불법 선거운동 의혹과 관련해 일부 보성군민들과 민주당원들의 항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민주당 보성사무소를 항의 방문해 김승남 전남도당 위원장에게 경찰 수사와 관계없이 불법 선거와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관련자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강진과 같이 보성도 공천을 하지 말고 경선을 다시 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애초 당원들과 면담을 하기로 했던 김승남 위원장은 현 시점에서 논의될 사안이 아니라며 간담회를 연기했습니다. 목포시장에 출마한 정의당, 여인도, 무소속 박홍률 두 예비후보가 깨끗한 선거와 시정을 다짐하는 선언식을 가졌습니다. 두 후보는 어제 목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 기간 흑색 선전이나 비방은 물론 당선이 되더라도 매관매직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또 공사 비리를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에 서명했습니다. 정의당 여인도 후보가 지난 9일에 제안해서 마련된 이번 선언식에 민주당 김종식 후보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광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우회전하던 시내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이런 우회전 교통사고를 막기 위해서 정부는 내년부터 차량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민소은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교차로.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초등학생이 몇 발짝을 떼지 않아 우회전하는 시내버스가 학생을 덮칩니다. 사람들이 다 있었지. 짜증나 누군 소리 때문에 막 어찌까 막 다 울었지 엄마들이. 이곳에서 쓰러진 초등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평소에도 사고 우려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거기가 위험해, 거기가. 평소에도 버스들이 파란불이잖아. 그러면 좀 정지를 해야 돼. 근데 안 정지를 안 하고. 사고 당시 횡단보도 신호는 초록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보행자가 있던 상황. 시내버스가 주의를 살피며 일단 멈춤을 해야 했습니다.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시내버스 운전사를 입건했습니다. 광주 전남에서 발생한 우회전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총 6,400여 건, 사망자는 70여 명입니다. 특히 차체가 크고 높은 버스나 대형 화물차의 경우
우측 사각지대가 존재해 우회전 교통사고에 더욱 취약합니다. 버스나 대형 화물 자동차의 경우 교차로 등에서 우회전할 때는 차량 우측에 운전자가 볼 수 없는 구역이 넓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인지하지 못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행자도 운전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교차로 우회전 사고. 정부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차량 우회전 신호등을 새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민소은입니다. 네, 비리가 드러나도 복지시설의 운영 계약을 이어가는 한평의 한 사회복지법인의 사례 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KBS가 전남 전체 상황을 취재해봤더니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비리법인의 복지시설 운영을 다시 맡기는 게 시설 사유화와 불투명 운영을 부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양창희 기자입니다. 완도군청이 한 사회복지법인의 운영을 맡긴 요양원입니다. 2017년 요양원 직원이 입소한 노인 6명의 통장에서 7,700여만 원을 빼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해당 직원은 권고사직됐고 완도군은 개선명령 처분을 내렸습니다. 처분 넉 달 뒤 위탁 계약이 만료됐는데 완도군은 다른 운영자를 모집하지 않고 해당 법인에 5년간 운영을 다시 맡겼습니다. 행정처분 받았던 거는 이제 감점 요인이 있어가지고 반영이 돼서 거기에 대한 결격사항은 아니었고. 장흥의 한 요양원도 2019년 요양급여 부정수급 사실이 적발돼 과징금 1억 4천여만 원이 부과됐지만 이듬해 재위탁 계약을 따냈습니다. 이런 곳이 얼마나 있는지 전라남도 22개 시군에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노인 장애인 시설 99곳 중 최근 10년 동안 요양급여 비리나 학대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곳은 7곳, 재계약 시점이 도래한 노인 장애인 시설은 4곳인데 이 중 3곳이 자치단체가 기존 법인에 다시 위탁 운영을 맡겼습니다. 운영자가 바뀐 다른 한 곳도 법인이 운영을 포기한 것이지 행정처분 때문은 아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수탁심사에 행정처분 이력을 반영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처분 이력을 반영하고도 심사 기준을 통과했다는 이유로 재위탁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실상 경쟁 없이 특정 법인만 위탁 운영하는 관행이 또 다른 비리를 부를 수 있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사업 내용이라든가 인력 운영이라든가 이런 게 고착화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심의 과정에서의 문제들, 지표들, 또 참여자들에 대한 명확한 기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설치한 복지시설의 민간 위탁 비율은 2015년 73%에서 2019년 89%로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창입니다. 신안에서 올해 생산된 천일염이 20kg 기준 18,000원에 판매됐습니다. 신안군은 비금, 도초, 농협 등을 통해 올해 첫 소금이 포장전 20kg 기준 18,000원에 80만 개가 판매돼 144억 원의 판매고를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현대 3호 중공업과 전남 조선 전문인력 양성센터 등이 서남권 조선업 활성화를 위한 인력 수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이번 간담회에서 지역 조선사들이 선박 32척을 수주해 2년 이상의 일감을 확보했다며 인력 수급 대책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여수 벼룩시장이 3년 만에 다시 열립니다. 벼룩시장은 다음 달 4일부터 매달 첫 번째 토요일 여수 거북선공원에서 열리며 시민 누구나 참가를 신청하면 쓰지 않는 물건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전남도청 공직자들이 윤리적 소비 촉진을 위해 공정무역 알리기 캠페인을 펼쳤습니다. 캠페인에서는 방문객 등을 대상으로 공정무역 퀴즈 맞히기와 공정무역 커피를 무료로 제공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이용섭 광주시장의 측근이라고 속인 뒤 채용을 미끼로 억대 금품을 가로챈 60대 남성 2명이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광주 도시철도공사 채용을 대가로 피해자 6명으로부터 6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주범 A씨와 모집책 B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잠적했던 A씨는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위치가 들통나 지난 1월에 체포됐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생산했던 옥시와 애경 제품에 대해 환경단체와 시민사회단체들이 불매운동을 선포했습니다. 목포 환경운동연합 등 10여 개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가장 많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를 발생시킨 옥시와 애경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구제 조정위원회가 만든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아서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이들 회사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전국 각지의 언론인들이 광주에 모여서 5.18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한 강연과 역사기행에 참여합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는 어제 광주 동구 벤틀리 호텔에서 전국 시도별 기자협의회 임원과 회원을 초청해 5.18 역사 왜곡 처벌법과 진상규명의 필요성에 대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참석자들은 내일까지 광주에 머물며 5.18 관련 강의를 듣고 5.18 민주묘지 참배와 역사 기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 대체로 흐리고 오후에는 비 소식도 있는데요. 일부 서해안 지역을 제외한 대부분 지역에 오후에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mm 안팎으로 많지는 않겠습니다. 흐린 하늘과 함께 기온도 크게 오르지는 못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지만 한낮 기온이 23도에 머물면서 선선하겠습니다. 오늘 밤부터는 북쪽에서 찬 공기도 유입되면서 주말에는 하늘은 맑겠지만 기온은 오늘보다 더 내려가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대부분 지역이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장성과 나주 16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22도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여수와 고흥의 낮 최고 기온 20도, 구례 22도로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20도, 강진 21도, 해남 20도로 예년 이맘때에 비해서도 1에서 3도가량 낮겠고요.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18도에서 2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지만 남해 서부 해상은 바다 안개가 짙게 끼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부터 맑은 하늘 볼 수 있겠고요. 다음 주에는 기온도 다시 올라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